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매일 환자들의 혈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은 드시지 마세요. 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근경색, 뇌졸중, 심지어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아무런 경고 없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하나씩 공유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마른 체형이라 고지혈증과는 무관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도 아프진 않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절대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나이에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생명줄이죠. 이 고속도로가 원활히 작동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기름때가 끼듯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고지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7~80% 막혀도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매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고지혈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고지혈증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지난달의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45세 남성 환자분이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심근경색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감이 있으셨죠. 체중은 정상, 흡연도 하지 않고 가끔 등산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을 넘었고 이를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이 환자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잘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 달콤한 디저트, 탄산음료, 심지어 믹스커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매일 밤 맥주 한 캔과 과자를 즐기셨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달콤한 빵이나 케이크를 찾으셨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린 거죠.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한번 혈관이 막히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약 30%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합니다. 심지어 젊은 층에서도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0대와 30대에서 고지혈증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층에게 콜레스테롤 검사를 잘 권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20대 직장인 중 LDL 수치가 200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만난 29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마른 체형에 건강에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250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매일 아침 달콤한 시리얼과 커피 프라푸치노, 점심으로는 라면이나 빵을 드셨습니다. 이분은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혈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식습관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LDL 수치가 170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약 없이도 수치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젊은 나이에도 고지혈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오해는 마른 체형이라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날씬해 보여도 내장 지방이 쌓이면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내장 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됩니다. 55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분은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복부 CT에서 내장 지방이 과다하게 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LDL 수치는 195였고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수치가 125로 낮아졌습니다. 이분은 특히 달콤한 디저트와 믹스 커피를 즐기셨는데 이를 생과일과 블랙커피로 바꾼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은 날씬하다고 안심했는데 내장 지방이 문제였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은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210이라고 들었지만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며 방치하셨습니다. 2년 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심장 기능의 35%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지만 더 일찍 시작했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콜레스테롤은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 튀긴 치킨, 달걀 노른자를 고지혈증의 주범으로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음식도 과도하게 먹으면 좋지 않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 과도한 탄수화물, 당류, 그리고 술입니다. 가공식품은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자, 라면,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심지어 간단히 먹는 샌드위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42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매일 저녁 맥주 한 캔과 과자를 즐기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205였고 심장혈관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과자와 튀긴 음식을 완전히 끊고 간식을 무염 아몬드나 호두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5kg 줄었고 LDL 수치는 145로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과자를 끊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죠. 이 사례는 가공식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공식품 외에도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류는 혈관 건강에 큰 적입니다. 한국인은 쌀, 빵, 면 등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당으로 바뀌고 이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중성지방은 내장지방을 늘리고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특히 달콤한 디저트, 탄산음료, 믹스커피는 혈관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32세 직장인 환자분은 매일 믹스커피 3잔과 초콜릿바를 드셨습니다. LDL 수치가 235였고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복부 초음파에서 내장지방이 과다하게 발견됐습니다.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초콜릿을 생과일로 바꾼 뒤 2개월 만에 LDL 수치가 165로 낮아졌습니다. 이분은 커피 하나 바꾼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술도 빼놓을 수 없는 주범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생성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술과 함께 먹는 안주는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라 혈관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57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소주 한두 잔을 즐기셨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LDL 수치가 190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술을 주 2회로 줄이고 안주를 채소와 두부 위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LDL 수치가 13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술을 줄이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믹스커피와 달콤한 음료도 큰 문제입니다. 믹스커피, 프라푸치노, 탄산음료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하루 2잔의 믹스커피를 물이나 블랙커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오후 믹스커피와 과자를 드시던 습관을 끊고 물과 생과일을 선택하셨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4kg 줄었고 LDL 수치가 230에서 16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분은 간식을 바꾸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죠. 이제 혈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공식품과 당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라면, 과자,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피하세요. 믹스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블랙커피를 드시고 디저트를 먹고 싶다면 생과일, 무가당 요거트 또는 70% 이상의 다크초콜릿을 선택하세요. 6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과자와 믹스커피를 드시던 습관을 끊고 저녁 식사 후 호두 한 줌과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만에 체중이 4kg 줄었고 LDL 수치는 175에서 135로 낮아졌습니다. 모든 지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드시고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적당히 섭취하세요. 튀긴 음식 대신 구이, 찜, 생식 위주의 요리를 선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8세 남성 환자분은 식단에 연어를 추가하고 간식을 아몬드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HDL 수치가 32에서 50으로 올랐습니다. 이분은 생선을 먹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HDL 수치가 개선됩니다. 60세 여성 환자분은 처음 내원 시 HDL 수치가 28이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를 병행한 결과 3개월 후 HDL 수치가 45로 올랐습니다. 이분은 운동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며 웃으셨죠.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걷기,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중 감량도 혈관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3에서 5kg만 줄어도 내장 지방이 줄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됩니다.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식과 야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5세 남성 환자분은 야식과 믹스커피를 끊고 하루 20분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2개월 만에 3kg가 줄었고 LDL 수치가 180에서 14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분은 작은 변화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도 줄여야 합니다.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안주는 채소, 두부, 생선 위주로 드세요. 술은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생성을 촉진하며 기름진 안주는 혈관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5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맥주와 치킨을 즐기셨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LDL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죠. 술을 주 2회로 줄이고 안주를 채소 위주로 바꾼 뒤 4개월 만에 LDL 수치가 135로 떨어졌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은 혈관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52세 남성 환자분은 LDL 수치 215로 약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간식을 끊고 주 3회 30분 걷기를 실천했죠. 6개월 후 체중이 6kg 줄었고 LDL 수치는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1년 뒤에는 약 없이도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분은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활을 바꾸니 자연스럽게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5세 여성 환자분은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었고 본인도 LDL 수치가 높아 약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수치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낮에는 식단을 잘 지켰지만 밤마다 과자와 믹스커피를 드셨던 겁니다. 저는 야식을 완전히 끊고 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권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2kg가 줄었고 3개월 후에는 LDL 수치가 40 이상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최소 용량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매일 2~3시간씩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간식과 야식을 끊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하루 30분만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약 없이도 수치를 낮추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수치가 200, 230이 나와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니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한번 손상된 혈관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과자, 빵, 달콤한 음료 대신 물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하루 30분만이라도 빠르게 걸어보세요.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술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명상, 요가 혹은 간단한 호흡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40대 여성 환자분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과식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매일 10분씩 명상을 권했고 간식을 생과일로 바꾸게 했습니다. 2개월 만에 LDL 수치가 20포인트 낮아졌고 이분은 마음이 편해지니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중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50대 남성 환자분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지만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210이었고 즉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이분은 가족력을 알았으니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 혈관을 지킬 기회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음식을 줄여볼게요. 이런 습관을 바꿔볼게요. 같은 다짐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식습관이 곧 나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이 가족 모두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